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은 해양수산부 채용 담당자 신재균 주무관입니다.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이제 며칠 밤을 설레다가 너무 설렌 나머지 오기 직전에 좀 다친 것 같은데요. 버벅거리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내용은 알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무원 시험 채용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 대한 소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부 경력 경쟁 채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페이지 공무원 채용 기간입니다. 네, 경력 경쟁 채용과 공개 경쟁 채용에 대해서 차이점을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은 일반적으로 응시 연령 외에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경력 경쟁 경체의 경우 경력, 자격증, 학위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공채는 이제 주로 인사혁신처, 경체의 경우 주로 각 부처 수요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잠재성 있는 범용 인재를 뽑는 공채와 직위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채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채를 통해 임용되는 국가공무원 규모는 공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래는 공채 채용 일정 및 절차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이나 절차를 알고 싶으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20년, 21년 우리부 경력 경쟁 채용 현황입니다. 임기제 연구사를 제외하고 현재 우리부 경채로 뽑고 있는 직류는 여기가 전부일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 직렬은 총 8개 직류, 보시는 것처럼 일반 선박, 선박 항해, 선박 기관, 일반 수산, 어로, 해양교통시설, 수로, 표지 운영직 8개를 뽑고 있으며 방송통신 직렬로 통신사 1개 직류를 뽑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없지만 수시로 결혼이 발생할 경우 진행되는 공업 직렬 조선직을 1개 직류를 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규모는 연간 4회 채용하고 있으며 한 해에 2~3개 직류를 진행하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150명 정도 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규모는 전부처 중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직류별 담당 업무와 자격 요건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부 채용 설명에 앞서 우리 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 주요 소관 업무는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물류 중심지 조성입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 재건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국내 해운 재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항만 구축 등 미래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과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입니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마련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수산자원 보호, 또 어촌유지 300사업, 어촌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으로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안전 강화입니다. 해양수산 탄소 중립 로드맵을 만들어 해양 항만 수산에서의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을 위해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해양 공간 관리 강화, 갯벌 보호 등 다양한 해양 보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해 세계 최초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선 위치 확인 시스템, 표준 어선형 개발 등 어선 안전 강화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및 해양수산 창업 투자 생태계 구축입니다. 해양치유센터, 해양레저 관광 거점, 마리나 등을 조성하여 해양레저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 R&D 사업, 모태펀드를 추진하여 혁신산업 분야 유망기업의 창업 성장을 촉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영토 수호 및 글로벌 해양 리더 국가로 위상 강화입니다. 국가 해양조사 및 독도 관련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IMO 등 해양수산 관련 국제기구의 리더 배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는 이런 우리 부의 주요 소관 업무는 본부 조직도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다양한 직무가 있어 업무가 다양하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기관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뒤에 있는 소속 기관 소개해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부에 전입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에 있다가 이제 본부 전입하기 위해서는 본부 전입 시험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본부 전입 시험은 서류 전형 후 보고서 테스트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속 기관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 기장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산 관련 조사, 시험, 연구, 품종관리, 수산기술 지도 보급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부산 영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해양조사, 관측, 예보, 해도 제작, 해양용토 관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은 역시 부산 영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산물 검역 방역, 수출 수산물 검사 및 국제협력,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의 등록 및 관리, 품질 관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앙해양심판원은 세종에 있으며 해양사고, 세월호 이후의 해양사고 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립해양특위정보원은 충북 옥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성 및 지상파 항법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더해 저희가 각 11군데, 전국 11군데 지방해양수산청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방해양수산청으로는 인천, 부산 등이 있고 이 부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선박 등록 검사, 선원 관련 업무, 항만 건설 운영 및 관리, 항로표지 설치 및 보호, 공유수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관이 이제 어업관리단인데요. 저희가 직류 많이 채용하는 직류 중 하나가 어업관리단이 있는 선박항해 기관입니다. 어업관리단은 동해, 서해, 남해 어업관리단으로 구분되며 각각 부산 기장, 목포, 제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어업관리단은 어업지도 단속 및 조정, 관리, 어업지도선 운영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응시생분들이 궁금해하실 해양수산부 경력 채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 채용 직렬은 크게 해양수산, 방송통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가끔 채용하는 수시로 채용하는 공업직렬, 조선직으로 구분됩니다. 채용 시기는 결혼 등의 채용 수요가 있을 경우 수시로 진행되며 세부 일정은 매년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응시 가능 연령은 7급의 경우 20세, 8, 9급의 경우 18세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류 전형은 응시자분들께서 제출하신 응시 서류를 토대로 군대, 나이 등 응시 기준 충족 여부, 자격증, 경력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최소한의 응시 자격 요건만 충족되시면 전원 합격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필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은 총 3과목을 보는데요. 전공 2과목은 서술형, 영어는 객관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 시험은 영어 전문 기관에다가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공 2과목 주관식 시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답형, 나열형, 서술형, 계산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하고 있으며 채용 직급에 따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수준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각 과목에 40점 미만은 과락이며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인원의 150%를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한국사 가산점이 있는데요. 1, 2급의 경우 평균의 5점, 3급의 경우 평균의 3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사 가산점에 따라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으니 꼭 미리 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면접은
필기 시험 합격자 150%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부분 공기업에서 블라인드 서류 면접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에 대해 불합격,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도 사전에 면접 응시자분들께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강력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따라서 5개 평정 요소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마지막으로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위원님들께서 상, 중, 하로 평가하시게 됩니다. 직급에 따라 7급의 경우 토론 면접, 역량 면접을 실시하게 되며 8급의 경우는 9급의 경우는 5분 발표, 역량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면접은 응시자 1분과 평가위원 3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상해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되며 상해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해 개수로 결정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필기시험 성적은 면접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은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직렬은 총 8개 직류, 일반수산,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어로, 수로, 해양교통시설, 표지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수산은 수산물 질병검사, 검역방역, 수산행정 업무를 하고 있으며 아까 보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나 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일반 선박은 항만국 통제, 선박검사, 해양사고 조사 업무를 하며 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안전심판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박항해 기관은 선박의 운항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수산과학원, 조사원에서 근무합니다. 어로 직류 같은 경우는 어류 탐색, 어로 행위, 어구어법, 어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수로 같은 경우 해양 관측, 해양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양조사원에서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교통시설은 위성항법 시스템, 항로표지 시설 설치 시공, 관리 운영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표시과 또는 특이정보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표지 운영 같은 경우 등대 업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 직렬의 통신사 직류 같은 경우 선박의 통신전자 장비 운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수산과학원, 조사원 등 선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각 직류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입니다. 일반 수산 같은 경우는 현재 9급으로 뽑고 있는데요. 담당 업무는 수산물 질병 검사, 수산 행정 업무를 하고 9급 기준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사 자격증, 그다음에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관련 분야 경력이 없어도 응시 가능하며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관련 분야에서의 2년 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영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반 선박인데요. 일반 선박은 7급으로 뽑고 있으며 한반국 통제, 선박검사, 해양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보시면 이제 해기사, 대학에서 항해 또는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상급 해기사 취득 후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졸업한 후 대학 또는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급 이상 해기사 소지자 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급 이상 해기사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거나 아니면 기술사, 기사, 산업사 기사 자격증 관련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당초에는 이제 대학의 항해 또는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상급 해기사 자격증을 또 취득하고 관련 경력을 필요로 했지만 금번 6월에는 선박안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항해 또는 기관 관련 학과 졸업과 3급 해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선호 조건이었던 학력과 자격증 조건이 지금은 대등한 조건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근본 채용 공고문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16페이지 선박 항해는 이제 9급으로 뽑고 선박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 운항 및 항해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격 요건은 해기사 5급 이상 해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박 항해 같은 경우는 선박 일반 항해 영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박 기관 같은 경우 선박 일반 선박 기관 영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로 직녀 같은 경우는 담당 업무는 어류 탐색, 어로 행위, 어구어법, 어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응시 자격 요건이 부여됩니다. 시험은 수산 일반, 어업, 그다음에 영어 과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17페이지에 이제 수로 있는데요. 수로 직류 같은 경우는 해양 관측, 해양 측량, 해양 조사, 국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해기사, 기사, 산업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구과학, 지문항해, 영어 과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교통시설 같은 경우 위성항법 시스템, 항로표지 관리, 설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산업기사나 기능사 같은 경우 관련 분야 3년, 4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물리, 항로표지, 영어 과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직류가 많죠? 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운영 같은 경우는 무인 표지, 쉽게 말하면 유인 표지, 쉽게 말하면 이제 등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등 자격증 보유자에 대해서 기능사 같은 경우는 관련 분야 2년 경력을 포함해서 응시 자격 요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전기 일반, 정보통신, 영어 과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 직류 같은 경우 9급으로 선박 통신 전자 장비 운용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기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고 시험 과목은 통신 이론, 물리, 영어 과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응시생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올해 하반기 일정입니다. 이는 이제 이미 5월 말에 저희가 오리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직류 중 이제 막 끝난 해양교통시설 통신사 직류는 채용을 뒤로 하고 2회 시험, 다가올 2회 시험에서는 일반 선박 표지 운영 직류를 7월 초부터 9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3회 시험에서는 일반 수산, 어로 직류를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4회 시험에서는 수로, 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류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니 응시생분들의 시험 준비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경력경제 채용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멋진 설명에 함께 하셨고요. 자, 이번 순서는 Q&A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자, 우리 사전에 받아놓은 우리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무관님과 함께 이 시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질문해 주신 우리 김진영님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경력 경쟁 채용 부문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 비교해 전형이나 근무 시 처우에 차이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매우 질문에 퀄리티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쉽게 말씀드리면 공채와 경채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 공채와 경채는 입직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채는 말 그대로 공개 경쟁 채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모든 국민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반면 경채는 말 그대로 경력 경쟁 채용이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응시 자격 요건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 처우와 관련해서는 두 채용 방법 간에는 차이가 없으며 개인의 업무 능력 또는 순환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업무가 가능합니다. 물론 최초 임용되시면 임용하신 직류의 업무를 수행하실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부터 질문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죠? 아무래도 네. 수준이 좀 있는 네.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부 공채 채용 응시생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홍은영님.
막 입사한 신입들의 평균 연봉이 궁금합니다. 네, 신입 연봉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가장 민감한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직장인 월급은 이제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공무원 월급은 더더 많이 유리지갑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제 2022년 공무원 봉급표가 나오는데요. 바로 국민들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네네. 우선 채용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9급 1호봉 같은 경우는 168만 원, 8급 1호봉 같은 경우는 172만 원, 7급 1호봉은 193만 원, 5급 1호봉은 2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남자분들의 같은 경우 군대 경력을 2년까지 2년 넘게 1년 이제 몇 개월에서 2년 뭐 더 많이 근무하신 분들은 더 많이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 경체이기 때문에 이제 경력자들의 경우 자격증 소지 이후 경력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홍은영님 네, 답변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무관님의 속마음도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우리 질문자인데요. 우리 윤성경님, 2022년도 경력 경쟁 채용 일정은 변동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저희가 1월에 이제 사전 안내를 드리고 최근 5월 말에 이제 변동 사항을 안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부의 경우 이제 수시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제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응시자분들의 경우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간 기간의 사정에 따라서 좀 약간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예정대로 7월 초에 일반 선박과 표지 운영직에 대한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네, 특별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일정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요. 우리 하청님. 네. 수로직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취업 준비하는데 요긴한 팁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선 네, 우선 그 수로직 분들께 조금 당초 일정이 좀 변경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가 결혼이 많지 않은 관계로 급한 직류부터 우선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요긴한 팁이라는 게 좀 있을까 싶긴 하지만요. 그래도 채용 박람회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말씀 올리자면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면접에 대한 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공직관이나 가치관에 있어의 답변은 이제 응시자 간에서의 이제 차이는 없는데 전문성 부분이나 우리 부 관심 관련해서는 답변의 깊이가 느껴지고 좀 여기서 차이가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경체 특성상 이제 일반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시험에 통과해서 면접에 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 응시하는 직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이제 오신 분들의 답변과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고 오신 분들의 답변의 깊이는 아무래도 차이가 나고 그게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면접 전에 관련 분야 그 좀에 대해서 조금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지인도 통해서 아마 알아보시고 뭐 좀 정보가 획득하기 어려우시면 저한테라도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전에 받은 질문은 이제 마지막 우리 다섯 번째 우리 조하명님이고요. 경력 경쟁 채용 부문의 지원 시 가산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산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앞전에도 이제 설명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저희 이제 필기시험에서 한국사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2급의 경우 5점, 그래서 3급의 경우 3점을 부여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필기시험 이제 채점 결과를 이제 최종 집계하다 보면은 이 한국사 가산점의 여부에 따라서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채용박람회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취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 중요하네요. 네. 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사전에 받은 우리 5분의 우리 질문은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즉석에서 우리 댓글로 남겨주신 우리 질문자분들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윤민영님, 타 부처 경력 채용에 비해 해수부만의 경력 채용이 강조할 만한 점이 있나요? 또 타 부처 경력 채용과 일반 임용 공무원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역시 답변 질문의 퀄리티가 너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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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채용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무원 임용 시험령이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하는 거기 때문에 채용 방법에는 차이는 없으나 우리 부 채용은 저희가 이제 채용하는 이제 내부적인 설명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채용 직류나 네. 규모 면에서 사부처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른 에서도 모방하고 벤치마킹 하려고 할 정도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네. 응시자분들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해수부는 다양한 직류가 있다는 점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직류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우리 부의 채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그 경력 채용과 일반 임용 공무원의 차이가 요게 아까 아마 사전 질문 첫 번째 답변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 공채와 경채의 차이점인데요. 네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채의 경우는 응시 자격 요건 없이 네. 모든 국민들이 응시할 수 있다는 점. 경채의 경우 일정 아까 저희가 사전 PP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정 자격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시길 바라보고요. 다음은 우리 송호상님, 국립수산과학원 우리 연구보조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데 임용 시 경력 인정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우선 제가 이거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여부는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거는 조금 양해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연구사 직류로 관련 분야 임용 수가원에 임용이 되셨으면 아마 관련 경력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우리 일반적인 해양수산 직류 관련해서도 그런 관련 경력들이 일정 정도 연결이 된다면 호봉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인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정수님.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 그 한국사에 가산점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이것도 저희가 뭐 임의로 가산점을 선정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한국사 시험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처음 도입한 이제 한국사를 도입하게 된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사 교육의 전반적인 저변 확대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네.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세운님. 그 얼마 전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네. 그 등대 관리자분 나오시는 걸 봤대요. 네. 네. 이런 직종의 공무원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보상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방송 시청하신 분이네요, 그죠? 네네. 네네네.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네. 우선 말씀드리면 이분 등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누구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에서도 어떤 직류, 어떤 분들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개인 생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보상이 조금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다른 이제 공무원은 이제 월급 외에도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당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상이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네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쪽에서 이제 자녀분들을 이제 오래 키우시고 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보내시고 이제 그쪽 업무에서 약간 주말부부처럼 근무하시면
뭐 좋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건 농담입니다. 네. 그 센스 있게 또 우리 주무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 이 답변이 됐기를 바라보고요. 자, 이번에 우리 박민지님, 일반 선박, 선박 항해, 선박 기관 직류에서 조선해양 전공자가 가지는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서류 전형하고 필기 시험은 저희가 시험 과목도 공개하고 응시 네. 자격 요건도 공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쪽이 유리하다, 안 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선직 유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면접에 있어서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팁과 관련해서 전문성 부분에서는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본인의 이런 경험을 녹여서 면접에 하시는 분들이 조선 출신 분들의 좀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답변을 보면은 제가 옆에서 보면서 답변에 깊이가 있다라고 느꼈고, 그분들이 그런 분들도 합격에 하셨던 거 보면서 조선 직류도 네,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우리 박도영님. 그 한국사 자격증, 이거 관심이 많네요. 한국사 대부분. 한국사 자격증 1급과 2급은 가산점이 다른가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취득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네. 1급이랑 2급이랑 아무래도 좀 급수도 다르다 보니까 네. 가산점이 좀 다른지 그걸 좀 네. 궁금해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이제 한국사 시험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고급 과목 중에 하나가 있고, 이제 고급 과목에 대해서 2급 60점 이상인 경우 2급, 그다음 70점 이상인 경우 1급을 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고급 과목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측면에서 1, 2급에 대해서는 5점을 부여하고 같은 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모든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주무관님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우리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수험 생활을 꽤 오래 했던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하면서 말은 조금 시련과 좀 보통 그다음에 개인 희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러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직에서의 일하면서의 그 또 나름 기쁨과 설레임, 이런 것들은 좀 누구보다 좀 더 있던 것 같습니다. 오래 공부하시거나 지금 공부를 막 시작하시려든 어쨌든 응시생 분들께서 꼭 끝까지 힘드시더라도 버텨내셔서 꼭 입직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입사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무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그 기회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